11번 가에서 다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는 자, 이렇게 그 건물 이렇게 내어 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원각사지 십승석탑이고, 원각사지 십승석탑은 이제 그 탑골공원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유리 케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그것에 영향을 준 경천사지 식층석탑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박물관 내에 있습니다. 자,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이제 1348년 충무광 때에 건립이 되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네, 대리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원주 법천사 지강국사 현묘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도입니다. 그 승탑, 그 선종, 그 승려들의 사리를 이렇게 보관한 것 관련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저기 고려 남할 여초에는 그 팔각 원당형인데, 자, 요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방형,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양식에서 좀 벗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조성된 시기는 11세기 문종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유명한 이제 14세기 원 간섭기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해허의 양류 관음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가는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개성하였다. 땡이죠. 이거는 이제 원의 영향을 받은 대리석탑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원나라 조형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그건 가가 돼야 되겠죠. 예, 틀렸고, 그 다음에 다는 경전 이해를 위해 불경 맨 앞장에 그려졌다. 자, 불경 앞에 맨 앞장에 그린 것은 이제 그 불경 음자를 쓰고 그림 화자를 쓴 경화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이쪽에 그 탱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벽 같은데 걸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그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제작이 되었다. 부처를 사리 모시기 위해 제작된 것은 요 나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가는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그렇다면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둘 다 14세기 1300년대니까 이때는 이제 원 간섭기 관련돼 있고 검은세족 집권기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밑줄 그 내용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기구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폭우로 이재민이 생기고 이재민을 돕고 전염병 예방을 막기 위한 그러한 어떤 사회 시책, 이걸 찾는 것이죠. 일단 될 수가 없는 것은, 자, 교장도감이라는 것은 의천하고 관련되어 있죠. 의천이 이제 그 교장이라는 속장경 일종의 그것을 간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장경 간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임시 기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삼정 이정청 역시 이것도 이제 철종 때 이제 그 임술 농민 봉기 당시 진주 밀란의 안핵사로 박교수가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될 관청을 설치할 것을 권해서 생긴 것입니다.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 정답은 기역과 니은인데, 자, 제위보라는 건 이 제가 구제할 제자입니다. 보는 어떤 펀드, 기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빈민 구제를 위한 어떤 기금이다.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구제 도감 역시 말 그대로 구제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재해 등에 있어서 이재민을 돕고 뭐 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기역에서 니은과 관련한 동의 활동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농부인 동인은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긴 후 지주의 토지를 빌려 공사를 지었다. 일단 시대적 배경이 고려 말이 되겠죠. 권문세족이 나오니까. 자, 가족들과 함께 인근에 황무지가 나오는데, 자, 황무지를 개간하게 되면은 고려시대 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력하고 애썼다. 그래서 일정 기간 조세를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경작하기 힘드니까 그러한 특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민전을 갖게 되었다. 민전이라는 것은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한 이제 일반인들이 농민이 갖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보통 조세는 10분의 1이 되죠. 국가에 되는 것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는 소리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하였다. 깊이가리를 하면 지력을 빨리 회복시켜 수확량을 증가시켰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농업기술은 근데 이게 농사직설을 통해 익혔다? 농사직설은 세종 때인 세종 11년에 촐로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초, 변호문 등이 이제 편찬한 그런 농소가 되죠. 이건 조선 초기에 나온 거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것 외에도 이제 당시로서 매우 선진적 농법에서 경작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래서 고려에 보면은 이제 2년 3작의 윤작, 돌려짓기도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우경에 의한 심경법, 소를 의한 깊이가리, 이런 것 등이 고려시대의 새로운 농법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도표는 어느 시기에 호족들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과 상속,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지위, 고려에서 조선 전기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비교적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까지 뭐 차별받고 그러지는 않다는 거. 이때 보면은 이제 여성의 지위가 완전히 이렇게 되고, 또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북의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려에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양계가 다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족보 같은데 보면은 뭐 성이 북의 중심이면 이제 하나 쪽으로 몰리겠죠. 근데 양쪽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선 전기는 뭐 조금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고려 시대는 확실하게 여자가 호주가 가능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사 등에 있어서도 라든지 뭐 이런 것 등에서도 꼭 뭐 장자 위주 뭐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구별 이런 것 등이 이제 고려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남자 여자 구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었고,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한다는 거, 뭐 그러한 분위기 등을 좀 알아두면 되고, 여성의 제가 이런 것도 뭐 조선 전기 성종 때부터 뭐 좀 제가를 이제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긴 했지만, 고려 시대는 확실하게 제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호주인데 호주가 낙랑군분 최씨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고려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순서가, 앞에 순서가 남자이긴 하지만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를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남자가 이제 호주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사위도 같이 그러니까 사위라든지 며느리 이런 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말이 있으면 김해의 동무,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뭐 형.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제가가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성의 제가가 가능하였다. 맞죠?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그렇죠. 원래 그 장자에게 많이 준다는 것은 제사를 이제 독점한다는 것에서 근거했는데, 이게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남녀 구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산도 똑같이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죠. 태어난 순서대로, 예. 뭐 남자 위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집에서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조선 후기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아들이 없으면 이제 외손 봉사도 가능합니다. 예. 딸 쪽을 통해서 그 자식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였다. 그렇죠. 예. 다음 15번 밑줄근 중성이 건립되던 시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거를 통하는 것은 이거 딱 봐도 이거 강화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고 군으로 승격시켜 강도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고려 최후 정권 때 몽골의 침략 2차 침략 앞두고서 1242년에 강화천도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시기의 역사적 사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이 제주대장경이라는 것은 8만 대장경을 말하는 것인데 불력으로 몽골의 군대를 묻히려는 것이죠. 예, 이 8만 대장경이 조성된 시기가 1236년에서 1251년이죠. 이 시기입니다. 강화도에서 이제 조성이 돼서 선원사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자, 별무반의 편성가족은 여진과의 항쟁과 관련돼 있고, 이건 이제 몽골하고 관련돼 있죠. 대화궁을 설립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그 묘총의 그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대화세이다. 풍수지를 올 때 서경이 그래서 궁을 설립한다. 정동행성이 설치된 목적. 자, 이거는 원래 그 일본 원정과 관련돼서 몽골이 이제 세운 기구가 되죠. 그다음에 시헌역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알아본다. 시헌역은 일종의 그 서양 역법이 되는데 조선 후기 효종 때 김육의 건의를 통해서 이 시헌역을 이제 도입하게 되어서 보존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밑줄근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사람은 그 해동공자라고 불리는 이제 최충해라는 사람의 이제 이력이 되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 이제 고려 현종 때 7대 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고려 초기에 태조에서 그 목종대에 그 이르는 기간에 그 7대 실록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제 그 이 거란과의 그 항쟁 속에서 이게 불타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임세본 일부가 남아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공구라는 거는 이제 과거 시험 출제 하는 그러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죠. 자,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급제자, 합격자와 함께 이 사람이 좌주고 문생의 관계를 맺는데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돈독한 관계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중은 고려시대 최고 기구인 이제 중서문화성의 장관이죠. 예, 국정을 총괄했죠. 예,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병마사의 판사를 겸하고, 자,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의 관료, 추밀은 중추원의 이품 이상의 관료, 이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 주로 이제 국방 문제와 관련된 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에 관련된 것이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퇴직 후 구제학당이라는 이제 자기 강자 사학을 설립을 해서 이제 국학과는 다른 자신이 직접 설립을 했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과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전과 역사 이런 거라든지 뭐 그 외에도 시부, 시장 이런 쪽에 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와 나 사건사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간산신하 김종직이 나쁜 마음을 모르겠고 우리 가운데 흉악한 계획을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는 항우가 의제를 죽인 일을 기록하여, 이게 바로 유명한 조의절문이죠. 이것과 관련된 거, 이거 뭐 무오사죠. 사초에 실어서 연산군 때 문제가 된 거 1498년. 자, 정윤현 이후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대윤, 소윤이 있는데 이 외척이죠. 각각 인종과 명종의 그런 외척들이 간력이 있었죠. 윤임 일파, 윤원영 일파. 여기서 윤원영 일파와 뭐 임백령, 정승보 이런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일으킨 게 바로 유명한 을사사화죠. 대윤이 숙청당하고 살인도 많이 연루되어서 희생이 많았죠.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
뭐 그렇다면은 뭐 갑자사라든지 조광조가 나오는 기묘사 이런 것 등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일단 이제 그 현량과라는 게 그 조광조의 그 건의로 인해서 이제 실시가 됐죠. 일단 이거 나오고요. 예. 이제 나가는 게 이제 기묘사와 그 다음에 그 조정의 관리들에게 신엄패를 차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가라는 삼가 말을 하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무슨 부착물을 이제 차게 했다. 그러니까 언로를 탄압하는 것이죠. 연산군이 당연히 쓴소리 못하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예. 이거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이와 성원의 문인이 서인에 가담하였다. 자, 동서분당으로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는 게 선조 때죠. 예, 선조 8년인 1575년 이조 전랑 문제를 놓고서 예, 김효일 신진사림 요게 동인을 이루고 심의겸의 기성사림 이쪽에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 그 이황과 조식울파가 동인 쪽에 가담을 하게 되고 이와 성원의 문은 서인 쪽으로 가담을 그러니까 이 이후가 되는 것이죠.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향소 유향소라는 건 이제 일종의 그 사림을 중심으로 향촌 자치기구이죠. 이 복립 다시 건설하는 것인데 자 유향소를 폐지한 대표적인 인물은 중앙집권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 조선 초에 보면 태종과 세조가 있죠. 이때 이제 유향소 같은 거 없애버리니까 그 사이에 좀 언로를 틔워주는 사람 좀 세종과 성종이 있죠. 이때 다시 또 복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종, 성종 다 복립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산군 때니까 그 이전이니까 역시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8번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보기서 보는 것은 주세붕이 나오고 주세붕 그러면 뭐 서원이죠. 백운동 서원 최초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선비들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근본하고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퇴계집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황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우리고을 풍속을 무너뜨린 자는 뭐 어쩌고도 되어 있다. 그래서 향촌의 어떤 규약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림이 중심에 대해서 향촌의 자치 규약을 만드는 것, 향약이 되겠는데 이 둘 다 그 사족 양반 계층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만든 학교와 자치 규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 그러한 것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서원 향촌의 사림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렇죠. 서원을 통해서 또 학파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원 이제 우리나라 건축 양식을 보면 이제 사원의 그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원이 주로 이제 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가람이라고 그러죠. 사찰 배치 방식 이런 거 플러스 해서 이제 주택 양식 이런 것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서원의 건축 양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단순한 가람 배치 양식뿐만 아니라 주택 양식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유교적인 게 좀 들어가겠죠. 그런 데는. 자,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하면서 향약이 인재 양성하고 관련 없죠. 그리고 봄, 가을로 향음주를 지냈다. 자, 향음주에는 주로 이제 지방의 이제 관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학식이 있는 선비라든지 어르신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술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를 배우는 것이죠. 향약은 그런 거 관련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주로 이제 향교에서 많이 한다든지 뭐 서원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향약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간 건 다 빠져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서원에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 마지막으로 향약은 지방의 유력자가 농민을 수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족 양반 중심으로 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셉니다. 마치
중세시 때 뭐 교황 사제들이 뭐 파문하듯이 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수탈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13세의 나이로 올라 7년간 정의 대비, 이 정의 대비가 정의왕후가 세조의 비죠. 수렴청정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조선 성종이 되겠습니다. 1469년에서 1494년까지 재위를 했는데요. 계비 윤씨가 이게 이제 연산군의 생모죠. 패서인하고 사사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갑자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유교적인 임금이에요. 재가녀 자손의 권리 등용을 제한한 법을 공포했다. 그 다음에 두목포에 독서상을 설치하여 휴가를 줘 독소 제술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이른바 그 사가 독소제라고 하죠. 굉장히 호학 군주가 되겠습니다. 성종 때 그 많은 그 문헌들이 편찬이 됐죠. 경국대전, 법전으로는 경국대전, 역사서로는 동국통감. 이거는 이제 그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집대성한 것이죠. 편년제 방식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국조 오래이라든지, 뭐 동국 여지승남, 뭐 악학개범, 음악과도 관련돼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러한 문헌들이 다 종합, 그러니까 보통 세종 때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보겠죠. 진관 체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은 세조 때죠. 지역 방어죠. 사병을 없애고 친위 군사를 늘렸다. 사병을 없앤 사람 태종이죠. 귀장각을 정책 연계가, 이건 조선 후기 정조죠.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대동법 시한 사람은 광해군이죠. 광해군 원년 1608년. 자, 20번. 다음은 어느 그림의 제화시다. 어떤 그림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12,000봉 개골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금강산 찾아보자 12,000봉. 바로 정선의 금강전도가 되겠죠. 진경산서로 유명한. 자, 그래서 4번도 역시 정선의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이제 유명한 조선전기 대표적인 도화서 출신 안견이 그린 목류도원도가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2번은 잘 모르더라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3, 4, 5는 꼭 알아둬야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